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테슬라 주가 보겠습니다. 음, EU에서 그 관세 뉴스가 있었는데요. 다른 중국 차들에 비해서 테슬라는 관세 증가를 좀 많이 조정을 해서 싸게, 예, 그래서 EU에서 좀 봐줬다. 뭐 그런 이제 호재가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중국 전기차들은 아마 EU에서 관세 폭탄을 맞을 것 같고, 비교적 테슬라는 좀 적게. 예. 그래서 이제 그 뉴스 나오고 나서 이제 이렇게 잘 갔습니다. 예. 그리고 장 시작하자마자 막 뻗어 올라가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시장이 받쳐주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좀 하루만 좀 더 빨리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자, 어제 시장 상황인데요. 어, 초반에 가다가 이렇게 쭉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올라가질 못하고 횡보. 그래서 일봉 모양은 십자봉이 나왔습니다. 지금 5일선 위에서 이제 가고 있는데요. 가다가 5일선 한번 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이제 내일인가요? 내일 그 잭슨홀 미팅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고요. 음, 그래서 지금 이 차트대로 한다면은 잭소놀 미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게 비둘기파적이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굉장히 이제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계속 밀고 올라가 버리겠죠. 자, 근데 확률상 봤을 때는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 같다. 음. 근데 이제 그 잭소놀 미팅이 있기 전에 미리 조정을 받은 상태라면은 거기에서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 좀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잭슨홀 미팅 앞두고 나서 뭐 특별한 그 지표 발표 같은 건 없었기 때문에 어, 많이 올라간 피로감에 그냥 하루 좀 쉬어간다. 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장 모습은. 그리고 다우지수도 오랜만에 한번 보고 가셔요. 다우지수가 지금 7월에 고점 찍고 반등하려고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이렇게 우상향 쪽으로 좀 모습은 좀 잘 갖춰놨어요. 음, 우상향 모습은 잘 갖춰져 있고요. 어, 그래서 지금 뭐 차트가 그렇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예, 급등한 후에 조정을 거쳤고 이대로 계속 그냥 쭉 스무스하게 가도 이상하진 않을 차트예요. 예. 자, 다우지수 차트는 견조하다. 음. 하지만 나스닥 차트는 변동성이 심하고 예, 뾰족뾰족하다. 예. 어,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 작년 이때보다 변동성이 엄청 심하죠. 여기서 한 번에 막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떨어졌다가 또 이만큼 올라갔다가 예.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경우에는 수렴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예. 확률이 높아요. 계속해서 막 급등에 급등을 하기보다는 이제 변동성이 줄어드는 이제 수렴 과정을 이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제 주가 그 가격의 좀 특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주가에서 그 이제 물리학에 나오는 그 엔트로피 법칙이 있죠. 어, 그러니까 이렇게 극히 이렇게 수렴이 되어서 어떤 이제
분산이 안 되어 있죠. 네. 그러다가 주가는 엔트로피는 이제 분산, 정량화되기보다는 좀 이렇게 막 퍼트려지는 그런 쪽으로 증가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가다가 나중에 한번 이렇게 빵 하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계속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예, 이렇게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조용해지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예, 막 현란하게 움직였다가 조용해졌다가 또 현란하게 움직였다가, 그래서 규칙성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비규칙성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어, 그 가는 것이 이제 엔트로피 법칙이죠. 그동안 이제 굉장히 이제 화려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이렇게 그 수렴이 되는 과정을 좀 거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테슬라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은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수렴이 되는 이제 이것을 반복하거든요. 사이클로.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수렴이 되어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쭉 가다 보면은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움직인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움직이네 하고 가서 사면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또 확 움직였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조용해지는 과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내려왔다고 내려오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조용해지는 과정으로 가죠. 자, 여기서 이제 이후에는 이제 수렴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뉴스 좀 보면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거가 좀 눈에 들어오는 게 미국 달러 지수가 계속 약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외환 시장을 보면은요, 어, 엔달러는 뭐 안정을 찾고 있네요. 145엔 정도에서 안정을 찾고 있는데 이게 원래 110엔짜리였던 거예요. 근데 110엔짜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145엔이 된 거죠. 대략 한 40%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1150원, 뭐 1180원 하다가 1330원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외환 시장의 변화가 지금 감지되죠. 예, 달러가 약해지고 나머지 이제 통화들이 강세를 보인다. 아마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리. 그리고 지금 많은 이제 유튜버 분들이나 이제 전문가들 영상을 보니까 이제 이 잭소홀 미팅에 가까워지면서 가다듬어지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50bp의 막 급격한 인하, 예, 이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급하게 과감한 금리 인하 이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아직 실업률이 4.3% 정도니까. 미국에 무슨 뭐 큰 뭐 경제 위기가 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파월 의장은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설레발들 치지 마세요 하면서 예, 뭔가 좀 이렇게 흥분을 좀 누르려고 할 것이다. 흥분을 자제시키려고 할 것이다. 잭소홀 미팅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보수적인 앞으로 내가 이제 이 금리 정책을 보수적으로 가져가겠다. 너무들 흥분하지 마시라. 0.25 한번 내렸다가 그리고 한번 쉬고 또 0.25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한번 쉴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번 내리고 두고 보고 안 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내년 가서 이제 뭐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나오는 거 보면서 예, 이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보수적인 이야기. 근데 한 며칠 전만 해도 사람들은 굉장한 기대감,
흥분감. 와, 미국의 경제 침체 없네 하면서 예, 이제 뭐 금리만 확 내려주면은 우리 날아가는 거야 이런 이렇게. 근데 이번 잭슨홀에서 저의 예상은 이 파월 의장이 이렇게 보수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기대감이 좀 반감되는 거죠. 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장은 잠시 좀 소강 상태에 빠졌다가 잠시 좀 소강 상태에 좀 빠졌다가 또 그 이후에 어떤 이슈를 달고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나오는 모습은 어떤 막 급락을 시키지 막 그런 것까지는 아닐 것 같고 잠시 소강 상태에 좀 쉬어가는 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큰 어떤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다. 자, 숨 고르기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잭슨홀 미팅보다 이 엔비디아의 28일 실적 발표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8일 연속 상승에 부담감을 가지고 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미국 달러 금리 인하 전망의 연중 최저치 추락.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달러가 이제 약세가 되면은 그 주식을 더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폐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채권이나 이제 현물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채권 금리가 지금 3.815까지 좀 떨어졌는데 계속해서 좀 채권 금리는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TLT 자 20년물 요 TLT ETF 이 TLT 주가는 뭐 계속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이제 잠시 이제 숨고르기를 하면서 이제 가다듬어지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금리 인하가 있는 시기에는 주식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지 뭐냐면 계속되는 급등에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막 어떻게 막 막 무슨 막 예, 그 종말을 맞을 거다 막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계속되는 상승은 언제나 아무리 좋은 시기에도 부담이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좀 가다듬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내려오면서 이제 어느덧 금리가 이제 3%대로 들어가겠죠. 내년에 이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 내년으로 봤을 때는 뭐 어떤 큰 일이 터지지 않는다면은 이제 이 뭐랄까 좀 이 뭐랄까 재정 정책이나 뭐 재무 정책 그러니까 이 경제 정책으로 봤을 때는 적절한 조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주식시장은 또 어, 좋을 수가 있겠다. 특히 이제 경기 침체만 피해 간다면 예.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나타나서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게 되면은 주식 시장이 좋을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실적에 많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 테슬라도 3분기 실적이 좀 어떻게 될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어, 최근에 이 테슬라가 이제 뭐 중국에서 차도 이제 잘 팔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모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내년도 전망이 좋다. 그러면 주가가 이제 하방 경직성을 띱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미래 전망이 좋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요 이제 저점에 대한 그 지지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뭔 일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좀 내려오려고 해도 주가가 내려오질 못해요. 여기서 지금 이 저점만 잘 지켜준다면 이게 저점이 상당히 이제 올라가 줬죠. 이렇게 그러면 방향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실적 발표, 로보택시, 그 다음에 또 그 인도랑 발표 이런 것만 좀 잘 해서 실적에 대한 어떤 그 의구심이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전체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잘 나오게 되면은 정말 경기 침체 없구나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통계 데이터보다도 기업들의 실적이 견조하다. 그러면 이 조정세에서 이제 턴 어라운드에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테슬라는 여러모로 좀 이게 머리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머스크도 그런데 머스크가 자꾸 이게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도 뭐 나중에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은 원하는 게 뭐냐? 그냥 매매에 집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매매에 집중하지 못하게 자꾸 이런저런 이슈를 만들어내니까 계산을 해야 될 변수가 너무 많아요.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되면 그러니까 트럼프를 도와줬던 테슬라는 또 어떤 뭐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 뭐 트럼프가 되어서 이제 내각에 뭐 들어간다는 얘기했는데, 예, 어, 내각에 들어가게 되면 또 어떤 또 그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예, 그게 이제 좋게 작용할 때도 있지만, 예, 우리가 또 트위터 인수하는 과정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회사 운영만 열심히 잘하지. 예, 자꾸 이런 일 저런 일 벌이니까 주가가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요. 네. 자, 어쨌든 뭐 이런 과정은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그냥 그 당시 뭐 잠시 혼란했던 그런 시절이었구나. 네, 이렇게 됩니다. 음. 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